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국 아파트는 장롱 속 금송아지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외식을 거의 안 합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롱 속에 금송아지 10,000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절대 안 팝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소유자는 자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하겠죠. 중요한 것은 장롱 속에 금송아지 10,000개가 있는데 소비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장롱 속 금송아지 쳐다만 보면서 만족하고 살더라. 비슷하죠.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 영끌 또는 부채를 어느 정도 땡겨가지고 아파트를 다 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죠. 지금 내수가 엉망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구매 불가능한 고가의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고가의 아파트를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도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국민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상속으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고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소비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금송아지 이야기로 넘어와서 장롱 속에서 금송아지는 자고 있죠. 담보대출 같은 것도 안 받고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소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아파트는 어떤가? 아파트는 조금은 다르죠. 다릅니다. 담보로 대출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돈으로 사업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망했죠. 많이 망했습니다.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그 돈으로 또 아파트를 투자합니다. 최악이죠. 어떻게 보면 최악입니다. 거품마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담보로 금송아지를 또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의 활력이 마찬가지로 크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전세제도 사라진다면 매매가 폭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난해진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금송아지가 10,000개 있든 100,000개 있든 우리 경제하고 무슨 상관인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신가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장 지으신 분들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산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시장 내에서 돌아가는 자금은 거기서만 돌아갑니다. 거의 장롱 속 금송아지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금송아지가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억이든 1조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쓰고 많이 고용하고 많이 비용 지불하고 돈이 팍팍 돌아가고 이런 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무관하죠. 잘 사는 거 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저는 무관해 보입니다. 장롱 속에 100조가 있다. 장롱 속에 1000조가 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그 세계에서 그냥 액면상의 금액만 있을 뿐이고 실제 경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아파트가 갑자기 폭락해버리면 은행 대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아파트는 무조건 비싸게 유지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가치보다도 다른 나라 부동산보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아파트가 훨씬 고가에 형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국에 외국인이 옵니다. 몇 년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전세 살 수도 있고 월세 살 수도 있고 이것저것 알아볼 건데 자기가 살던 집 화장실만 5개, 6개짜리인데 땅 부지도 300평이 넘는데 이런 게 100만 달러 정도 하더라. 환율 1,400원으로 환산하면은 14억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용 84, 전용 5구짜리가 달랑 한 칸이 14억 정도 하는 겁니다. 매매가가 환장하는 거죠. 환장합니다. 생각을 하겠죠. 우리 집 차고 사이즈보다도 높이가 낮아서 훨씬 작아 보이는데 요런 게 지금 14억인가? 아마도 10만 달러 정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10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 정도면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지?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환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10만 달러짜리인데 저게 14억이랍니다. 환율로 환산해보면 환율을 한번 계산해보면 요걸로 14,000원이 나옵니다. 14,000원. 1달러가 14,000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환율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겠으나 집이 엄청나게 비싸면 다른 나라보다 집이 엄청나게 품질 대비 비싸버리면 그 자체가 환율을 상승시키는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런데 왼쪽에 저 집이 1조 아프리카 원이랍니다. 1조 아프리카 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저거 100만 원에 주고 살란다. 그 이상은 안 줄란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조 아프리카 원하고 100만 원하고 비교를 해서 환율이 나오겠죠. 마음속에 환율이 나옵니다. 실제 환율은 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요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은 머릿속에 환율이 정해집니다. 1원이 100만 아프리카 원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집값이 우리 화폐로 표시되는 집값이 비싸다고 좋은가? 원화가 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가? 가치 대비 가격이 적정해야지. 소득하고 비슷해야지. 그러니까 월세가 대략적으로 주택 가격의 5%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것이지. 이렇게 집 가격만 높이면 전세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저 위에 주택 가격을 설정해 놓는 것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롱 속 금송아지는 그냥 만족감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 제도 없어지고 주택 가격 한번 폭락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물론 점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